네, 안녕하세요. 존버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략을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프로그래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전략을 결국 구현하려고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파이썬이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그 쉬운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요. 한 권으로 읽는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직 달지 못했는데 책의 내용 자체가 컴퓨터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내부 구조, 아키텍처 운영 체계, 인공지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거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주를 이해한다. 3살짜리 아이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만약 누군가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3살짜리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어느 날 이제 휴일에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밖에 있는 친구한테 물 좀 갖다 줘라고 하는 거죠. 물 좀 줘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물 좀 줘라고 했을 때 침대에서 물 좀 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물 좀 줘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컵에다가 물을 따르다가 갖다 주겠죠. 아니면 생수를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제가 먹던 음료수를 가져다 준다거나 캔 음료를 가져다 준다거나 하겠죠. 근데 사실 이 물 좀 줘라는 단 3글자의 그 명령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라는 게 생수를 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리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음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음물을 뜻하는 건가? 따뜻함을 뜻하는 건가? 그리고 그거를 컵에다 따라달라는 건가? 그리고 그걸 컵에다가 따라달라는 건가? 아니면 물통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건가? 또는 그거를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건가? 침대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먹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포함해서 물 좀 줘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 좀 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과거의 경험이랑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이걸 들은 사람의 상태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동작을 하겠죠. 친구나 가족이, 밖에 있는 가족이 이 한마디를 듣고 이 많은 경우의 수를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주겠죠. 이 친구나 가족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이 물 좀 줘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물 좀 줘 한마디로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을 하죠. 명령어를 내리죠. 그리고 친구나 가족은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원하는 걸 보통은 제대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 물 좀 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판단한다면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거 엉뚱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그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에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서로 그거를 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고 또 선입견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좀 색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행동인 거죠. 근데 이 책에서 그랬잖아요. 우주를 이해한다. 3살짜리 아이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내용, 이 물 좀 줘라는 단어에, 이 물 좀 줘라는 명령어에, 어떤 대화에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 친구나 가족은 쉽게 이해해 주죠. 근데 어린아이, 3살짜리 어린아이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엄청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식탁에 있는 생수를 컵의 절반만 따라서 침대까지 가져다 줄래?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어린아이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고 그 어린아이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물 좀 줘라는 거를 자세하게 풀어 쓰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 좀 줘라고 하지 이거 안에 내포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한테 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말해줘야 돼? 내가 어디까지 말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생수를 컵에다가 생수 반만 따라다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얼음물을 따라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얼음물인지 따뜻한 물인지까지도 얘기해줘야 돼? 컵도 머그컵인지 유리컵인지도 얘기해야 돼? 당연히 유리컵이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겁니다. 이 어린아이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이 물 좀 줘라는 말을 설명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 전략을 구현할 때 다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해가지고 우주를 이해해서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략을 구현하려면 우선 전략 인터페이스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러나 오퍼레이터, 데이터 프로바이더, 스트래티지, 트레이더 이런 것들 이 모듈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데 나머지 모듈들은 사실 구현된 대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전략이죠. 이 전략을 여기 맞춰서 변경하려고 새로운 전략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새로운 전략을 구현할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오퍼레이터랑 주고받는 약속들, 주고받는 데이터랑 주고받는 역할, 너 이거 해, 너 이거 줘, 나 이거 해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명령어들을 약속한 것들,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전략의 인터페이스는 스트래티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추상 클래스는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내용만 있고 실제 구현체는 없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예산을 설정하고 초기화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고 get request 전략에 따라 거래 정보를 생성한다. 전략에 따라 거래 정보를 생성한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와콤 타블릿을 구매하였습니다. 당근하였습니다. 처음이라서 아까 글씨 되게 못 썼잖아요. 저 원래 글씨 되게 잘 쓰는데 처음이라서 되게 아직 어색하네요. 여기 데이터 프로바이더고 전략이라고 할게요. 오퍼레이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자,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를 그린 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모듈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오퍼레이터가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데이터를 요청하잖아요.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오퍼레이터가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전략한테 전달해 주죠. 그리고 전략한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 아, 내가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업데이트 트레이딩 인포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얘네 둘이 연결된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요겁니다. get request. 전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get의 응답으로, get request의 응답으로 이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는 각각 업데이트 트레이딩 인포 그리고 get request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 거기에 맞는 그 거래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get request가 따로 없고 업데이트 하면서 거기에 리턴 값으로 이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 여기서 주도록 하면. 근데 굳이 이걸 따로 분리한 거는 시간적으로 이것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 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분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이걸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순차적으로 분리잖아요. 지금은 얘가 분리고 얘가 호출되는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업데이트를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지금 거래 정보만 있지만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뭐 뉴스 데이터, SNS 데이터, 그리고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막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략에다가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의 DP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받아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get request 했을 때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라는 것과 get request라는 거는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업데이트를 하고 바로 get request를 하지만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제로 구현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겠죠. 이 업데이트 할 때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만 하는 거고 get request 할 때는 그때 최선의 그 거래 요청 정보를 생성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얘가 있고 나서 얘가 바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현해 놓으면 나중에 얘가 더 많아질 때나 그럴 때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구현할 때 얘는 업데이트하는 데고 얘는 이 업데이트한 정보랑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이 전략을 생성하는 부분을 따로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됐고요. 요건 이제 같은 거죠. 사실 요건 하나인 거죠. 주고 받고 응답이고,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제 거래 요청 정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해라 매매해라 라는 걸 전달받으면 그걸 이제 오퍼레이터가 여기다가 전달을 하죠. 매수 요청을 하죠. 매도 요청, 매매 요청. 요청을 하면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업비트나 이런 데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결과를 주는 거죠. 나중에 준다는 거는 얘랑 얘는 시간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언제 체결될지 모르니까 체결되고 나서 나중에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트레이더로부터 이 받은 정보를 오퍼레이터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보는 애널라이저한테도 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스트래티지한테 전달됩니다. 요게 바로 여기 나온 업데이트 리퀘스트, 요 세 번째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결과를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이 결과를 업데이트 해줘야지 내가 아까 사라고 했지? 그거 샀어 안 샀어? 그런 걸 얘가 알 수 있잖아요. 전략이. 내가 샀구나.
반만 샀구나, 반만 팔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지 이 전략이 자기도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그 다음 전략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가 얘가 되겠죠. 업데이트 트레이딩 인포, 거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 그리고 get 리퀘스트, 요건 이제 거래 전략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 살지 말지, 살지 팔지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해서 생성해서 전달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매매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전달해 준 거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고 1번이랑 3번, 요 1번이랑 3번은 단순히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역할만 하고, 정보 업데이트 글씨 한번 써보려고요. 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정보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2번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만드는 건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만 잘 만들면 전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만들어서 OP 생성할 때 쭉 넣어주면 얘가 쇼미더머니에서 그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준다, 트레이딩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을 어떻게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중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니셜라이저까지 이 네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전략을 만들면 되는데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어떤 걸 만들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처음 말한 것 중에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너무나 달콤한 말이죠. 너무나 쉬운 말인데, 쌀 때라는 건 뭐냐? 꼬마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쌀 때는 뭔가요? 싸다는 건 뭔가요? 언제 사야 되나요? 어떻게 사야 되나요? 그런 걸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전략을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RSI로 요 상대 강도 지수, 요 지수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한번 구성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가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RSI는 뭐 그냥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보통은 뭐 70% 이상에서 초과 매수 국면으로, 30% 미만에서는 초과 매도 국면으로 해서 70이 넘어서면 뭐 매도, 팔고, 30 밑에서는 사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이대로 될 리는 당연히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우주를 이해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직접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로 말씀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태블릿 샀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해서도, 전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더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김이었습니다.